여러분들 나는 공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무의식 반드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공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의 초능력을 내 몸에 붙여야지 과감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딱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여러분들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공부 못해라는 생각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요 하루만 좀 따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희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공부의 능력, 오늘 제가 썸네일 제목을 공부의 초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궁금하시죠?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보통 이런 거예요. 이해력이 있어야 공부의 능력이 높은 것이죠. 이해한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기억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 공부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공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몸에 붙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이거하고 공부의 초능력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저는요 이런 일반적인 공부 능력에 비해서 나에게 내재하는 뭔가의 무한한 파워를 붙이는 공부 능력, 이게 공부의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인지적 능력 또는 논리 파악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이해한다고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이게요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요 인지적인 이해를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일반적인 모범생형보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빗대어서 유추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죠. 여기에 나오는 이론들은 너가 경험한 것을 빗대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진짜 이해를 한 거야. 이렇게 한마디 조언을 해준 것이 계기가 돼서요. 이해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기록학 전공자니까 기록법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기록법의 저 말미에 무단폐기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무단폐기를 하면은 징역 7년형 등에 처할 수 있도록 정의가 돼 있거든요. 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기가 공무원이 됐어. 그런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무단 폐기해서 이 폐기한 건 얼마나 나쁜 짓이지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가면서 자, 그럼 얘를 법령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법령에서는 그래 이렇게 적용이 돼 있지. 자, 이걸 적용해서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상상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것 또는 자신이 상상 가능한 것을 유추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공부의 초능력에 해당합니다. 내가 책을 읽어요. 소유냐 존재냐를 읽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죠. 그러나 굉장히 감동적으로 뭔가 와닿아요. 나는 소유한 것이냐 존재하는 것이냐 이걸 어떻게 구별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산책로를 걷다가 엄청 예쁜 꽃을 발견해서 살짝 걔를 꺾어서 집에 가서 화병에다가 넣고 싶은 충동이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꽃을 잘 마음에 담고 그 꽃은 그 꽃으로서 아름다움으로 존재하고 그 존재는 나의 마음 속에서 꽃 피우고 있어. 요 상태가 존재적인 것이고 얘를 꺾어서 우리 집 화병에 갖다 꼽는 행위가 얘가 소유적인 행위구나 라고 만약에 이해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얘가 초능력으로서의 이해예요. 인지적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느낌이 좀 오셔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부의 초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를 의미합니다. 자, 기억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달달달달 암기합니다. 이것은 보통 이야기하는 공부의 능력이죠. 그런데요, 저는 달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어떤 이야기, 서사를 길게 만들어서 걔를 한꺼번에 기억하는 방법을 저는 공부의 초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얘기해서는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 수행을 하는 매뉴얼 같은 게 회사에 있죠. 이 매뉴얼을 신입사원이 돼서 내가 이것을 익히려고 해. 걔를 달달달달달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이해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얘를 실제로 아까 앞에서 이해의 초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업무 매뉴얼은 여러 가지가 쭉 이어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업무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가지 업무를 하고 12가지 업무는 각각의 업무들이 프로세스가 쭉 있어. 그러면 12가지 업무도 하나의 큰 서사,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업무도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이 프로세스도 이야기처럼 기억을 하는 것. 이게 기억의 새로운 차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사형 기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공부의 초능력에 도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결 능력이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달달 외우고 무엇인가를 인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 이게 보통 공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자격증 시험 볼 때는 물론 도움이 되지만요. 저는요, 이것을 상황을 상정하고 그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이 기억한 것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단계, 여기까지 가는 것이 공부의 초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요, 공부를 한 상태에서 업무 행위가 됐건 또는 그것의 이론이 됐건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상을 자주 상상을 해주시고, 상상을 하다 보면 엉뚱한 변수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변수도 상상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보는 능력, 이것이 저는 공부의 초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부의 초능력을 몸에 붙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 만들기예요. 공부에서요, 카드 만들기는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내가 이해를 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해하는 게 초능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구조화할 수 있게 돼요. 자기식의 논리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카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A, B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카드 만들기를 반복해 주시면 너무너무나 공부 방법으로 훌륭하다는 얘기를 가끔 소개를 드렸습니다. 얘가 공부의 초능력의 실질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요, 이해와 그것을 재정리하는 것을 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카드 하나만 그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무엇인가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인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큰 종이, 전지 같은 걸 갖다 놓고 그려보는 것도 권하고요. 우리가 넓은 보드 같은 게 학교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제가 한 달 동안 공부한 것을 배치해 보시는 것이죠. 이 배치 전체의 그림을 이해한 상태에서 각각을 떠올려 보는 방법. 이렇게 종합해 보는 공부.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부의 초능력에 도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하는 습관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할 때 우리는 그 부분의 어떤 결론 또는 그 부분의 어떤 논리 체계, 이것을 머릿속에 넣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실력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것을 반드시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붙으면요, 여러분들은 공부가 그냥 공부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갈 때 그것을 잘 응용해서 아주 능력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방영을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공부법과 관련된 얘기, 우리가 성인이 돼서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공부를 좀 잘 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뭐 이런 프로들이 가끔 TV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하지 않아서 제가 조금 아쉬움을 갖는데요. 이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공부의 초능력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런 거죠. 모여서 토론을 엄청 자주 합니다. 요컨대 이해를 할 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서로 토론을 하고 같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론과 상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은 팀으로 묶여서 그걸 이제 스터디 그룹이라고 하죠. 얘는 항상 고정된 그룹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몇 사람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토론하고 상상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해의 초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당연히 이 친구들이 갖겠죠.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큰 그림 같은 것을 자기식으로 그려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자기가 이해한 것들의 모음 전체를 기억하는 작업을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스터디 그룹에서 모여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다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예시를 제시하면서 그 예시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 같은 것들을 상정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토론하고 이 토론식 공부 방법이 하버드에서 아주 이루어지는 것은 공부의 초능력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암기식 공부는 이제부터 그만하시죠. 그것이 우리 몸에 붙어도 크게 힘이 되지 않고 크게 실력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동원한 상상적 이해, 또 종합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을 통해서 그 전체의 서사를 만들어보는 그런 노력들, 또 예시를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상상하는 그런 노력들, 이게 우리에게 붙으면 우리는 완전히 공부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제가 오늘 얘기한 것과 같은 것을 흉내 내기 방식으로 꼭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의 초능력 공부법은요, 일종의 기록과 상상이 결합된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고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사실 1년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이런 공부법을 끈기 있게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완전히 여러분들 능력 있는 다른 사람으로 자신을 성장시켜 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초능력 공부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